지난번에 만들었던 13-2개 이렇게 응용이 돼가지고 이제 중첩되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중첩된 거예요. 자, 우리 요걸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봐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림 위에 글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첩돼서 올라와 있는 형태고요. 그쵸? 자, 이전의 거는 이렇게 중첩되어 있지 않고 자, 그림 따로 글씨 따로 좌우로 놓여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중첩되어 있지 않고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아웃을 우리는 웹 디자인 2.0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무언가가 다른 요소 위에 또 다른 요소가 올라와져 있는 형태를 웹 디자인 3.0이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3.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코딩하실 때는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우리가 또 훨씬 더 많이 응용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구조는 우리가 이합 전에 만들었던 것들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자,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CSS만 다를 뿐이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문서 구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15일차니까 데이 15-1 자, 콘텐츠 2-1.html로 파일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지 않고 지금 제가 방금 만든 거니까 이 그림은 혹시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UIKit이라는 폴더 따로 만들어 놓았으면요. 거기다 같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거나 여기 보이는 이거나 문서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쵸? 다만 크기가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컨텐츠가 하나 필요할 거고, 컨텐츠 영역 안에서, 자, 헤더랑 섹션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섹션 안에서는 개별적인 아티클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미지와 세그먼트가 따로따로 분리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실까요? 자, 먼저 div 클래스 콘텐츠, 그리고 이 안에는 클래스 헤더와 형제로 클래스 섹션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헤더 안에는 HE와 형제로 또 P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섹션 안에는 클래스 아티클이 4개가 들어갈 거고, 아티클 안에는 자식으로 클래스 이미지 그림 넣으니까 각각 클래스 i1부터 넣을 건데, 여기에 달러라고 넣으시면 이 달러가 곱하기에 따라서 숫자 1부터 4까지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달러라고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형제 클래스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안에서 자식으로 h3과 형제로 p태그와 형제로 div, 그리고 div 안에서는 우리 그 아이콘 들어가야겠죠. 자, 아이콘도 13-2에서 만들어서 보았던 걸 이거 참고를 해보시면은, 자, 얘도 클래스가 2개 있는 복수 클래스죠. 요것도. 그래서 자, 클래스 파브랑 클래스 파 cc 애플페이, 이게 2개 각각 클래스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클래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근데 얘는 i 태그에서 만들어질 거니까는 i, 뒤에다가 또 형제로 i 클래스 파 cc armx, 이렇게 한 줄로 쭉 쓰시면요, 원하신 양만큼 이렇게 글씨가 태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글씨도 미리 놓고 싶다 그러시면은 각각 태그 뒤에다가 중괄호 놓으시고, 세그먼트, 여기 좀 있는 로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컨텐츠부터 한 줄로 쭉 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가로로 묶어버리고, 형제 섹션에 클래스 아티클에 그냥 쭉 복사하시면은 되겠네. 자, 그래서 요렇게도 우리는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요렇게는 안 되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지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이거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것대로 여러분들이 치실한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림 보시고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해놓고, 자, 여러분들 잘하고 이제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그림 보시고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걸 아까 보여드린 거는 어차피 문서 구조 똑같으니까 아까 그 줄 한 줄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자, 탭 눌러가지고 하시면은 HTML 코딩 하실 필요는 없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힘드시니까 먼저 문서 구조를 이해가 되시면은 저런 모양이 쉽게 우리가 또 익숙해지시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링크도 이렇게 곱하기 3 하시면은 3개 만들어서 각각 경로만 착착착 써 놓으시면은 코딩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해만 잘 되시면 HTML, CSS 코딩 하시는 거는, CSS 좀 시간이 걸린다 쳐도 HTML은 진짜 빨리 끝나요. 블루아지 됐거든요. CSS에 리셋, 그리고 CSS 커먼, 그리고 CSS 15-1. 자, 그럼 여기서는요, 선택자 정리부터 쭉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div 클래스 콘텐츠 자식 클래스 헤더랑 h2와 p와 그리고 섹션과 아티클과 이미지, 그리고 세그먼트에 h3 h3 그쵸? 그리고 p div
그리고 자 이제 그림 이미지 경로라고 써놓고 이미지에 i1과 i2와 i3와 i4 이렇게 써주시면은 다 끝난 거죠. 자, 이제 글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H2 자, 폰트 사이즈는 30 폰트 웨이트부터 폰트 웨이트는 볼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6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80픽셀 글씨 색깔은 검정색 자, 여기서는 글씨 가운데로 정렬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글씨가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헤드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거죠. 그쵸? 자, 피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섹션의 아래쪽에 가서 자, H3과 P 하겠습니다. 자, 글씨 크기는 동일해요. 그래서 H3은 폰트, 웨이트, 볼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4 자,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글씨 색깔은요 검정색 자 그리고 P 태그는 글상자니까요 높이 80픽셀의 오버플로우 히든
그리고 div는요, 폰트 사이즈 30 픽셀에 글씨 색깔은 검정색. 자, 이렇게 만들고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잘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너비 주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너비가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는 헤더가 너비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너비 1080 픽셀.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마진 유형 오토로 주시면 자, 디자인된 거랑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 같이 줄 거 일단 너비부터 다 끝냅시다. 그럼 헤더 주었으니까 H2랑 P는 줄 필요 없고요. 자, 섹션은 너비 1080에 됐고요. 자, 그리고 아티클은요. 자, 반응형 요거는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재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렉탱글 마키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340이 나올 겁니다. 아니 520이. 아티클 하나는 요만큼이에요. 520. 자, 그러면은 이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250. 요만큼이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세그먼트. 자, 각각 크기 재실 수 있으시겠죠? 너비 250에 자, 세그먼트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40.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높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너비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럼 높이는요? 자, 이거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것만 준다고 했죠. 자, H2 라인 아트 있으니까 패스, 에더 패스, 섹션 자식이 있으니까 패스, 이미지 자식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미지는 높이 가가지고 다시 또 확인해 보시면은 값 나올 거예요. 요만큼. 보니까 240이네요. 그러면 얘는 높이 240 픽셀. 자, 또 높이 들어가는 거 있나요? 자, 없죠, 이제. 아, 깜빡이네. 자, 여기 div, 여기에도 라인 하이트 들어가죠? 얘네도. 라인 하이트 40 픽셀.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하나가 안 나오고 있네.
IMAX인데 그 철자를 잘못 썼네요. 1, 2, 3, 4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하면 두 개 다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그림 들어갈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미지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을 거예요. 넣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가운데로 정렬할 것들이 있으면 가운데로 정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헤더랑 섹션은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형태가 보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수평 정렬, 중앙 정렬 끝났으니까 수평 정렬. 자, 우리 눈으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아티클에게도 여기에 자, 아웃라인을 아니 백그라운드 컬러로 여기다 CC를 주고요. 자, 이미지에 들어간 거는 그냥 색깔을 주겠습니다. 이미지는 F90, 아티클은 CC로 주면은 각각 CCC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세그먼트에다가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999 해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그먼트는 좀 더 진한 회색으로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앙 정렬을 할 건데 아티클 먼저 위에서 아래로 쭉 수직 정렬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아티클들은 수평 정렬하기 위해서 플로트 레프트를 주시면 이렇게 수평 정렬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백들 마진 위아래로는 0, 좌우로 10픽셀씩 여백을 줘야지. 자, 그림에서 이렇게 간격 벌어지듯이 여기서 이렇게 간격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플로트 주었으니까는 얘 부모 찾아가서 섹션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단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근데 또 우리가 자, 수평 정렬 돼야 되는데 수직 정렬 된 게 이미지하고 세그먼트도 그 영역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 이미지 플로트 레프트 세그먼트도 플로트 레프트 주고 부모한테 아티클이죠. 오버플로우 히든을 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고 받는데
모양이 우리 생각처럼 수평 정렬이 되지를 않아요. 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수평 정렬이 되려면요, 적어도 이 부모가 이미지랑 세그먼트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티클의 크기는 n의 두 개를 포함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거죠. 요만큼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그대로 밀려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얘를 이렇게 중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요만큼에 대해서 얘네가 마진 레프트를 플러스로 주면은 여백이 이 경계가 얘가 지금 여기 요렇게 놓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마진 레프트를 플러스로 주면은 요렇게 위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 플러스면 이고 여백에서 플러스로 주면은 요만큼 여백을 만들어 낼 건데 마이너스로 주면은 자 여기서 이게 양수면은 플러스가 이쪽으로 발생을 하지만은 마이너스면은 이쪽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그먼트에게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70 픽셀 주시면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중첩되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백 줄 것도 여백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좀 위로 쭉 올라가서요. 자, 컨텐츠 위아래로 발생하고 있는 여백 있죠? 이 여백과 아래쪽에 들어가고 있는 이 여백. 이거는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여백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패딩 탑, 패딩 바텀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패딩 위아래로 160 픽셀, 좌우로는 0.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헤더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헤더 안에서도 지금 요만큼의 여백이 발생했죠. 10픽셀. 자, 이 여백은 뭘로 처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건 주황색 헤더 안쪽에 있는 여백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헤더에다가 패딩 레프트 10픽셀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정렬이 돼서 보이겠죠. 그리고 섹션 위쪽으로 마진 탑 80픽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사이사이의 여백들. 자, 아티클을 복사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NTH 배웠죠? 근데 NTH로 시작되는 게 꽤 여러 개 있어요.
자, nth child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nth of type n. 이걸 많이 쓰는데, 자, 우리 이따가 배경 우리 그 그라디언트 넣는 거 남았거든요. 그거 하고 요거 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요번에 그냥 일단 배운 대로 nth child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nth child 3번과 nth child 4번에는 마진 탑 40픽셀씩 값이 들어간다. 주시면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질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림에서는 지금 요만큼의 여백이 위에 요만큼 떨어졌어요. 지금 자, 이게 세그먼트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세그먼트가 요만큼 됐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에서는 이미지하고 높이가 동일하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세그먼트 위쪽으로도 여백을 줄 건데 이 여백은 뭘로 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 마진탑으로 줘도 될까요? 자, 줘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마진탑 누구한테 줘야 돼요? 세그먼트한테 주면은 되죠. 세그먼트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마진탑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진탑 20픽셀 주시면 됩니다. 세그먼트에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0픽셀 떨어져 있는 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도 20픽셀 떨어져서 요만큼 나올 거예요. 근데 아래쪽 여백에 뭔가 더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세그먼트 안쪽으로 요만큼의 여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자, 세그먼트 영역이 요만큼이고, 여기서도 여백이 요만큼 되는 상태에서 요렇게 여백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패딩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세그먼트에게 패딩 상하좌우 동일하게 20픽셀씩을 더 줄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색깔들 빼시면 되는데, 자, 세그먼트에는 색깔 흰색으로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아티클에 있는 배경 색감을 빼주시면 됩니다. 배경색을 빼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포토샵에서도 얘가 흰색인데 얘는 구분이 되는 게 뒤에 사실 이게 그림자가 살짝 들어있어요. 보이죠? 그럼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이것부터 역시 CSS에서도 우리가 그림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 넣는 거 한번 볼게요. 세그먼트에다가 그림자 넣을 건데요. 자, 상자에다가 그림자를 넣을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박스 섀도우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그림자 방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얘는요,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X축 그림자 방향. 그리고 한 칸 떼고 넣는 거는 Y축 그림자 방향. 한 칸 떼고 넣는 거는 자, 그림자가 뿌여지는 거 블러라고 할 거거든요. 블러의 크기. 한 칸 떼고 그림자 색상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섀도우 한번 써보시고, 자, X축 그림자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발생을 할 거고요. 음수면 왼쪽으로 발생할 거고, 0이면 그림자가 그 위치에서 생길 겁니다. 그래서 0,0 픽셀, 블랙 크기는 10픽셀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림자 색상은 RGBA 투명도 있는 색깔로 0,0,0이 검정색이고, 0.5 넣어서 그림자 투명도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주시고서 확인하시면 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림자가 양수 10이면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발생을 하는데, 자, 근데 그림자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잘린 거거든요. 왜 잘렸죠? 오버플로우 히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티클 영역 여기를 벗어나는 거는 그림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잘리는 거예요. 자, 그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림자가 왼쪽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보이죠? Y축도 자, 양수면 아래쪽으로, 음수면 위쪽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양수면 아래쪽, 음수면 위쪽.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나 기호에 맞게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방향을 넣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림자를 잘린 것 때문에 항상 오른쪽만 넣느냐? 그거는 아닐 거거든요. 자, 이거 그냥 양수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 잘리더라도. 그리고 이게 너무 값이 크니까 이 값을 한 5 정도만, 3 정도만 줄게. 3, 10픽셀. 그러면 아래쪽으로 3픽셀, 오른쪽으로 3픽셀. 그림자 블랙 크기는 10픽셀. 그림자 색상은 자, 검정색에 투명도 있는 색깔로 넣으면은 이렇게 보여서 일단은 오른쪽으로 발생하는 그림자 지금 잘릴 거거든요. 자, 누가 봐도 이 그림자는 지금 요만큼 잘려 있는 게 맞는 거죠. 요만큼은. 자, 그러면 이거가 왜 잘렸냐?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아티클이 요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얘네가 플로트를 주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우리는 오버플로 히든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할지라도 아티클 영역을 벗어나는 거는 무조건 다 숨겨주는 거거든요. 그림자도 아티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넘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치기 때문에 숨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를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쓰시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빼버리면 레이아웃이 깨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보고 우리가 웹디자인 3.0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중첩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림자라든가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깊이감을 표현을 해주는 방식을 자, 이걸 할 때는 우리가 플로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 플렉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내야지 되는 거예요. 플렉스.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 다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그때 이제 플렉스를 배워서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요거를 처리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12분인데 시간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자, 쉬었다가 25분까지 쉴게요. 25분까지 쉬셨다가 우리 이제 여기다가 그림 넣고 그리고 배경에다가도 우리 뭔가 좀 처리 뭔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한번 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